지난 시간에는 20대 해독에 대해서 알아봤죠. 20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체성분 검사상에서 체지방도 넘쳐나고 체중도 많이 나가지만 내장 지방이 그렇게 높은 레벨이 아니라면 건강 다이어트 그 하나만을 목표로 하고 체중을 줄여 나간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체지방량도 넘쳐나는 데다가 내장 지방 레벨도 이제 8을 넘어서 10, 11, 12 이 정도까지 가면 그 독소들이 내 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토피라든지 비염, 천식 이런 피부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내장 지방 레벨이 좀 더 높아지고 독소가 좀 더 넘쳐난다면 이제 피부 질환뿐만이 아니라 당뇨, 혈압, 이런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30대 해독편입니다. 30대에는 어떤 질환이 염려가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30대에는 다이어트 후폭풍, 그러니까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그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30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0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다이어트 후폭풍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난임, 임신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그리고 만성 피로감 또는 질염이라든지 방광염, 이런 문제들이 잘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다이어트 후폭풍,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대는 건강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은 지켜내면서 체지방과 내장지방만 줄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체중 줄이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무조건 안 먹고 적게 먹고 이런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하신 분들이 30대가 되면 이제 대부분 결혼을 하고 또는 뭐 출산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연령대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생리 자체가 불규칙해지고 생리량도 줄어들고, 이 얘기는 내 몸의 혈액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체온도 떨어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병명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정상이라고 다 무슨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결혼한 지 2년, 3년, 4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대에는 이 난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량이 적어져서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양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혈액량이 부족해진 거라고 했죠.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혈액량 자체가 부족해졌는데 피로감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잠을 잤으면 가벼워야 되는데 늘상 아침부터 보면 무거운 거예요. 아침에는 아침이라서 무겁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일에 지쳐서 오후에는 또 피곤하고 하루 종일 피곤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 몸에 혈액량이 적어지고 매일같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이 잘 오는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방광염이나 질염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체중이 55kg고 골격근이 19예요. 체지방량이 19죠. 그리고 내장지방은 9예요. 높긴 높은데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 전형적인 다이어트 후폭풍, 다이어트 그 부작용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30대 초반인데 55kg다? 그럼 체중만 보면은 별로 많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전혀 뚱뚱하지 않아요. 그런데 골격근이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외모에 비해서 이 체지방과 내장지방은 높은 거예요. 이럴 경우 이분이 오신 이유가 그 난임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색이 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고요. 이래서 오신 거였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20대 해독할 때, 20대 다이어트
20대는 무조건 근육량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30대에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체중이 64kg이에요. 그런데 키가 171cm예요. 키가 171cm이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 여성인데 체중이 64kg면 결코 많이 나가는 체중이 아니거든요. 이 범위에서도 보면 표준 범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골격근이 23으로 표준 범위에 들어가질 못하죠. 그리고 체지방량만 표준 범위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 친구도 키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날씬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보면 너무 늘씬하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임신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방광염, 질염,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근데 그 염증이 1, 2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크서클은 팬더처럼 막 이렇게 눈 아래 부위로 검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성인성 여드름이 턱이랑 목으로 이렇게 많이 나 있었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만성적으로 피로한 그런 형태, 이제 그런 상태로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그거죠. 근본 원인이 이 근육량이 적다는 거예요. 근육량이 적으면서 체지방과 내장 지방 레벨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침 맞으려고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그렇게 날씬하더니 배만 볼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몰랐지만 그 배 안쪽으로 지방이 굉장히 축적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근육량이 적은 것은 20대든 30대든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큰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20대의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하신 분들이 30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살펴보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64kg, 이제 골격근이 23, 그리고 체지방이 22. 이분이 만성 피로, 그 다음에 반복적인 염증, 그리고 얼굴에 다크서클, 성인성 여드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왔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달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 달 만에 64kg에서 60kg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4kg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한 달의 체중 감량은 10% 이내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64에서 60이면 4kg이면 굉장히 적당해요. 그런데 그 4kg이 어떤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골격근이 23에서 23.1. 뭐 이것은 근육량이 늘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 이 정도라는 거고요. 근데 체지방량이 22에서 18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체중 4kg가 줄어든 것이 체지방에서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장 지방이 10이었는데 7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확히 한 달 만에 그냥 치료를 딱 종료했는데 한 달 만에 그 10년 넘게 반복되었던 그 방광염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팬더처럼 그 다크서클 심했던 그것이 이제 전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여드름 이것도 깨끗해졌고요. 자, 이렇게 체중 4kg이 줄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서 4kg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 몸에서 그 노폐물들을 담고 있었던 그 체지방을 분해해서 그 노폐물들을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을 하면서 그 체지방, 내장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독소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밖으로도 피부가 밝게 이렇게 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은 다 썩어 있는데 바깥은 깨끗하다? 아니면 안은 깨끗한데 밖에는 염증이 막 생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안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지방이랑 체지방을 줄이면서 그 독소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잘 빠져나가게 이것을 조절해 준다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30대 해독은 20대의 어떤 후유증을 극복하는 그런 해독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그러니까 출산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그 전에 내 몸을 먼저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그리고 이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출산 후에도 그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 늘어났던 체중이라든지 부종 이런 것들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돼요. 자, 20대의 어떤 후유증을 극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30대에도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